어느 작은 마을에 황혼의 숲이라 불리는 울창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낮에도 그늘이 짙어 어두웠고 밤이 되면 10사람 중 하나는 반드시 길을 잃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을 주민들은 가능하면 해가 지기 전에 숲을 지나는 것을 피했다. 하지만 이곳을 지나지 않으면 다른 마을로 가는 지름길이 없어 불가피하게 숲을 지나야 하는 일이 생기곤 했다. 주인공인 지우는 대학교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 친구들과의 여흥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그는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했음을 알았다. 술 기운이 채 가시지 않아 대기 시간까지 예상할 겨를도 없이 황혼의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걸음을 옮기던 그의 귓가에는 간헐적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에 쓸린 것이려니 생각했지만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는 듯했다. 술 기운이 도통 가시질 않아 불안감이 몰려왔고 지우는 걸음을 더욱 재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숲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앞에 길을 막듯 커다란 사슴이 나타났다. 황혼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눈은 마치 놀리듯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겁에 질려 발걸음을 멈췄다. 순간 사슴이 입을 열었다. 너도 길을 잃은 거냐? 사슴의 낮고 울리는 목소리에 지훈은 당혹감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슴은 가볍게 머리를 돌리며 그의 대답을 독촉했다. 지훈이 긴장감에 겨우하니 집으로 가는 길이야라고 대답하자 사슴은 침묵은 숲의 법칙, 불안이 널 삼킬 것이야 라고 말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숲 속의 거리감은 더욱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분명 같은 길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마치 새로운 곳에 발을 디디는 기분이었다. 그의 발걸음마저 점점 무거워지고 졸음이 쏟아졌다. 그때 어디선가 쇠사슬 소리가 들려왔다. 쇠사슬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느새 빛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서 한 인물의 윤곽이 보였다. 쇠사슬에 묶인 채 중얼거리는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간절히 무언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나의 아이를 보았니? 그녀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지훈에게 물었다. 지훈은 차마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며 메아리 쳤다. 나의 아이는 이 숲 어디를 돌아다닐 것이다. 조심해라. 그 아이는 지금도 배고파할 테니까. 공포와 혼란에 빠진 지우는 순간적으로 아이의 정체가 더 두려워졌다. 마법에 홀린 듯 그녀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면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나뭇가지 사이로 빠르게 지나갔다. 이제 지우는 도망쳐야 했다. 몸이 이끄는 대로 달려간 끝에 무성한 덤불을 지나 마침내 숲의 경계를 발견했다. 그곳에 도달했을 때 잠시 뒤돌아본 그는 그 숲이 단순히 어두운 것 이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이제 숲은 다시 조용해졌고 어둠 속의 생명체들은 그저 무관심하게 숲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우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여전히 쇠사슬 소리와 아이를 찾던 여인의 목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한동안 그 숲을 문자 그대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찰나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훈이 도시로 복귀했을 때 마을에서는 그 숲에 대한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어린아이가 한 명 실종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아이가 혹여 지훈이 만난 사슴의 경고와 연관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훈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며 매일 밤잠자리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에 여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이 있습니다. 공포 이야기는 종종 실제 경험담이나 전설을 바탕으로 하곤 합니다. 몇 년 전 나는 작은 마을로 휴가를 다녀왔다. 그곳은 한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자연과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다. 평소 도시 생활에 지친 나는 잠시나마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 마을은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많았지만 그만큼 매력적이었다. 특히 숙소로 정한 작은 한옥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첫날 밤 늦게까지 독서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쿨쿨 잠이 든 중에 문득 이상한 소리에 깨었다. 딸깍 딸깍 마치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처음에는 날씨가 추워서 나무가 수축하며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머리를 식히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숙소 뒤편이 작은 숲으로 걸음을 옮겼다. 달빛은 밝았지만 숲속은 여전히 어두웠다. 한참을 걷던 중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짧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어젯밤 숲속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마을 촌장인 할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숲엔 오래된 전설이 있네. 몇십 년 전 그곳에서 한 여인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지. 결혼을 앞두고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지네. 그 이후로 가끔 그녀의 영혼이 숲속을 떠돈다는 이야기가 있어. 나는 처음엔 그런 전설이 있을 법하다고 생각하며 흥미로웠지만 점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다. 그날 이후로도 숙소에서 들리던 이상한 소리는 계속됐다. 딸깍, 딸깍. 그 소리는 점점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다. 몇 밤을 그렇게 보내던 중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마침내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했다. 밤이 되자 나는 휴대폰 손전등만을 들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소리의 원천은 숙소의 뒷마당 오래된 우물이었다. 우물 근처로 다가가자 얼핏 여성의 흐느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나는 그곳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순간 우물 속에서 하얀 손 하나가 빠르게 솟아나와 나를 잡으려 하자 얼어붙은 듯 주저앉아 버렸다. 다음 순간 정신을 차렸을 때는 누군가가 나를 마을 회관까지 데려다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기절한 곳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했다고 했다. 그 후로 며칠을 더 그곳에서 지냈지만 그밤 이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도시로 돌아온 뒤에도 그 경험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다. 과연 그날 밤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마을의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끔씩 그 소리가 그리고 그 손이 꿈에 나타나 나를 잠에서 깨우곤 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나지만 마을의 전설과 그 밤의 경험은 기억 속 깊이 나만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만약 당신이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 숲속의 나무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딸깍, 딸깍. 그 소리에는 아직도 무엇인가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농장을 도우며 자란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가까운 도시로 출퇴근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오래된 전설이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속 저주받은 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100년 전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후로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정신을 잃거나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집은 아직도 산속 깊은 곳에 버려진 채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친구들과 함께 탐험 삼아 그 집을 찾아가 보자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아무도 실제로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마을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남자는 술김에 용기를 얻어 산속 저주받은 집을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로 머리가 아팠지만 전날 이 결심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말을 꺼냈지만 겁에 질린 친구들은 함께 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자는 홀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비상식량과 손전등을 챙기고 산속 집으로 향하는 길에 나섰습니다. 숲속은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어둑어둑한 곳이었고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굳은 결심으로 길을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점점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그는 전설 속의 저주받은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집은 외관부터 음산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집은 바람이 불면 삐걱거렸고 창문은 깨져 있어 마치 어두운 눈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자는 마음속의 공포를 억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예상대로 버려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거미줄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어서 가. 빨리 떠나라. 라는 반복되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남자는 손전등을 휘둘러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남자는 공포에 짓눌린 나머지
집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내 허리를 굽히고 앉은 작은 아이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외로운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며 땀에 젖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곧이어 아이의 모습은 사라졌고 남자는 이를 악물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캄캄한 밤이었고 길을 잃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남자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선잠을 자던 남자는 창밖에서 들리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는 다시는 산속으로 향할 수 없었습니다. 저주받은 집에서 겪은 경험은 그의 마음을 심각하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어린아이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그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그곳에 남아 있었는지를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그날 스스로 깊은 저주의 발을 들였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속의 공포와 함께 그는 평생토록 불안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일까요? 아니면 진실일까요? 젊은 남자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발을 들이는 길이 평생의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속 저주받은 집의 비극은 아직도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고 있으며 남자는 다시는 그 산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그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린 환영의 채로 남아있을 뿐입니다.